파이널 스피치 구독자 여러분, 김필산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서 제5회 한국과 문학상 수상 작가님들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제5회를 맞이한 한국과학문학상이 유명하신 작가님들이 김초엽, 천선란, 황모가 등 한국의 SF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킨 SF 작가들이 수상한 국내 최고의 SF 권위 있는 공모전인데, 김필산, 저 또한 책이 된 남자로 중단편 부분 가작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5회 한국과학문학상의 대상 수상자님, 작가님과 가상 수상 작가님 두 분을 모시고, 그래서 이 작품들을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고 좋았고, 이번에 정말로 좋은 작품들이 수상돼서 이 세간에 좀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정말 저 이거 오늘 지인을 만났는데 진짜 읽어봤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네. 특히 루나, 그다음에 역시 대상. 판교. 제 얘기는 안 나오고. 하여튼 그래서 1회부터 5회까지 한국과학 문학상 중에서 제 생각에 가히 역대급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역대급입니다. 내년쯤에 얼마나 팔렸는지 보고 나서. 아니 근데 이제 이게 2년이 쌓였으니까 원래 원기옥을 모았다가 던지면은 세잖아요. 그럼요. 이제 그래서 역대급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 이제 제출을 한 사람은 많았다.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두 분 진짜 대단한 작가님들 모시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한국과 문학상 중단편 부분 대상 수상하신 가운데 앉으신 서현빈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소윤빈이라고 하고요. 뭐 예쁘게 봐주세요. 그 다음에 한국과 문학상 중단편 부분 가작 맨 왼쪽에 앉아 계신 김쿠만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쿠만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자고요. 소설을 많이 쓰고 소설을 좋아하고 소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준비해왔어. 아니요, 지금 딱 여기 딱 떠오른 거 그대로 말했어요. 아무 생각 안 떠올라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초대 수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 포함해 당선자들이 모이는 과정 자체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아쉽게도 다른 작가님들 다 배웠으면 좋았겠지만 사정상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던 작가님 두 분 딱 캐스팅 돼가지고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다행이네요. 저희 책이 나왔죠. 책 나오고 좀 홍보하시느라고 바쁘시지 않나요? 아니 뭐 홍보는 이제 훌륭한 헙을 해주신 분께서 굉장히 잘해주시고 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봤자 사실 가게에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지인들 불러가지고 팔아도 나중에는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헙을 믿기로 했습니다. 김쿠만 작가님은 좀 바쁘신가요? 저는 지난 국제도서전에 가서 사인을 아마 허블 부스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한 작가인 것 같은데 한 30부 정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 중에 제가 이름 써드린 자분이 한 4분 정도 계셨는데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작가의 삶인가? 국제도서전. 네. 저는 못 갔는데 갔다 오셨어요? 국제도서전? 저는 갔다 오기는 했어요. 찍먹을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저희 책 집어가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몰래 이렇게 보셨군요. 사람들이 가서 영탐 하다가 이제 싹 가가지고 편집자님하고 인사 한번 하고 파이팅 한번 해드리고. 파이팅이 아니라 사인을 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쿠만 작가님은 이제 전작도 있고 뭐 던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는데, 저는 이게 발표한 첫 작품이다 보니까 팬덤이고 뭐 일단 책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를. 이거 포스터 가르치는데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인을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단행본이라도 나오고 사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제가 뭘 한다고 요새 제가 바쁘거든요. 사인해달라고 지인들이 막 와갖고 사인해주고, 구독자님들한테도 뿌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5건. 이상하게 바쁩니다. 제가 뭐라고? 그래가지고 훌륭하시죠. 본업이 훌륭하시잖아요. 그렇죠. 저의 본업은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해요. 그게 얼마나 훌륭해요. 그렇구나. 책 받으시고 다른 작가분들 작품도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다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확신이 든 것은 이번 소설집 보고 나서, 원래 가작이 3명이잖아요. 가작이 3명인데 심사하던 날에 3명이면 되게 4명 하자고 해서 심사위원님을 그래서 4명 된, 전문 용어로 하자면 약간 좀 누가 낑낑맛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 사람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다른 세 분들 가작 라인만 봤을 때 다들 훌륭하구나, 나는 뭘 썼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난가 싶어가지고. 제가 아니라고 확신하는 게 실린 순서가 첫 번째예요. 가나다순이에요. 항상 이제 순서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2등인가 그랬는데 그건 아니요. 가나다순이고. 대상 받으신 서현민 작가님 어떠세요? 저는 다 봤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외연 확장에 신경을 쓴 느낌? 되게 다양한 거를 뽑으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느낌을 일단 받았고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였거든요. 후루룩 쩝쩝 맛있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약간 후루룩 쩝쩝 맛 좋은 라면 같은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딱 그게 생각나가지고 이거 너무 기대가 된다 하는데 또 순서도 뒤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 뒤에 있었죠 아마. 아껴 먹는다는 마인드로다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봤는데 전체적으로 되게 다 재밌었던 것 같고 어떤 의미에서는 순아님이 계셔가지고 살았는데 성순아 작가님의 제목이 뭐였죠? 그 신께서 아이들 신께서 아이들 그 작품이 판타지적인 느낌을 주면서 홀리하셨다고 표현하셨는데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약간 사후세계 같은 느낌. 그죠? 사후세계죠. 네, 홀리하다고 말씀하셨고 저는 블랙박스와의 인터뷰품도 굉장히 좋았고요. 김혜윤 작가님이었죠. 네. 그분의 작품 자체가 블랙박스에 사람이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스포가 될 것 같아서. 아니 뭐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스포 허가서 같은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스포 허가서 제가 갖고 오겠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거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진짜요? 책이 된 남자랑 블랙박스와의 인터뷰가 좀 닮은 구석이 있어요. 맞아요.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어. 묘하게 있죠. 그리고 판교랑도 묘하게 접점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가 말뭉치라는 개념에서 좀 이어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말뭉치를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요? DB? 어떻게 비인간이 말을 할 수 있는가의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해야 되나? 정말 좋은 해설이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로서. 역시 대상 클래스. 네, 역시 대상. 공돌이. 공돌이. 서현민 작가님 공돌이 출신이신가요? 그렇죠. 네. 지금 학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졸업과 졸업이 아닌 미묘한 상태에서 유형하고 있는데 흔히 이걸 취업 준비라고 부르죠. 그 과를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두루뭉실하게 공대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작가들의 작품을 볼 때 일부러 양력을 안 봐요. 양력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인간적인 무언가를 자꾸 작품에서 찾으려고 그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제 작품을 볼 때는 그런 식의 생각을 안 하면서 봤으면 좋겠어서 가능한 저라는 존재는 하나의 아이콘처럼 떠다니는 무언가였으면 좋겠지 인간 서영빈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게 작품으로서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약간 해서 하지만 저를 사랑해 주시는 건 언제나 환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상작 루나가 그렇게 좋다고 서점계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심사위원 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주 유형을 해녀의 물질에 비유한 한국에서밖에 나올 수 없는 아름다움. 해녀라는 소재로 해녀가 우주 유형을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자세한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해녀랑 뭔가 관련이 있는 친척분이나 뭐 그런 건가요? 그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없고요. 제가 해녀에 대해서 자세하고 많이 생각했던 건 탐나는 도다를 볼 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원작 만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한데 서양 남자가 제주도 해녀들이 이제 사는데 잘못 표류해가지고 난리법석을 떠는 그걸 볼 때가 해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른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뭐 판소리가 됐든 뭐 해녀가 됐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올 때 어떤 특성을 제대로 가져가서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약간 다른 장르가 있으면 이제 포장지처럼 쓴다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러면 내가 좀 더 파서 해봐야겠다라는 게 조금 시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탐나는 도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린 것 같지만 저는 그 작품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루나라는 제목이 사실 주인공의 이름인데 요새 사실 루나 코인이 또 난리가 나가지고 루나라는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어요. 맞아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루나 코인 저는 들어가신 도지라고 하죠. 도지 때 학을 떼고 나갔기 때문에 다행히 물리지 않았는데 역발상을 해보면 그 루나 덕분에 우리 루나도 좀 관심을 받고 있지 않나. 그렇죠. 이게 또 그렇죠. 검색하면 같이 나오니까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아플이 무플로가 나왔다. 아플 다시란 얘기는 아니고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얘기고 작품에 스타니스와프 램의 솔라리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또 저도 또 사실 스타니스와프 램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결말에서 사실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느낌을 또 받았거든요. 뭐 특별히 영감 받으신 작가나 뭐 영화, 작품 뭐 이런 게 있나요? 보고 영감을 받았다고 하긴 뭐하고 쓰다 보니까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넣었는데 영감을 받은 건 아이언맨이 아닐까요? 아이언맨. 처음에는 아이언맨 같은 이미지를 상상했는데 구체화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게 됐지만 미래의 해녀들이 수트도 입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점점 지금의 모습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수트가 있었어. 처음엔 해녀가 아이언맨 같이 수트를 입고 하는 거야. 수트가 있었어. 그래서 도구들 다 이름 붙여가지고 기믹들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수트
루트가 막 변신까지는 안 하지만 나중에 기능 해금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야쿠르트 아줌마 로봇. 네, 그러니까 너무 아스트랄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름다운 얘기를 쓰려고 했는데 땀 냄새 나는 얘기가 돼가고 있어가지고 땀 냄새 좀 빼고 예쁘고 아름다운 이야기 말 그런 걸로 가자 해서. 저 약간 그래비티 생각도 났어요. 아, 그래비티도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죠. 그렇죠. 네. 멀어지면 다시는 찾을 수 없는 장면. 네. 저 그래비티 보다가 그 차였어가지고 옛날에 같이 영화관에 갔는데 왜 이런 영화를 골랐냐는 거예요. 나는 네가 좋아할 줄 알았다라고 진짜? 했는데 그렇구나, 우리는 잘 맞지 않는가 보다라는. 정말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차기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태권도 소재라고.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이게 사실 차기작이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작품일지는 모르겠긴 해요. 언젠가는 이제 해보고 싶다 쪽에 가까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는 무협지가 있고 일본에는 닌자가 있잖아요. 서양에는 뭐 굳이 따지면 바이킹, 뭐 해적 이런 것도 있고, 그 미국에는 스타워즈가 있고, 그 홍콩 영화에서 이런 거 취권 쓰는 거나 뭐 닌자 기술 같은 것도 뭐 사실 지금 못 쓰거든요. 지금 현실에서 쓰려면은 우리 존윅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시스테마 쓰셔야지 그나마 현실이랑 비빌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은 태권도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국에서도 화려한 발차기 쓰는 캐릭터들 보면은 태권도 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만큼 약간 입지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데, 우리 태권도 캐릭터 하면 뭐 있습니까? 화랑, 긴갑판. 이런 거 있잖아요. 킹업판 뭐 이런 거 있고, 그 다 왠지 모르게 태권도도 입고 와가지고 소위 말하는 맛을 친 캐릭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그러면은 약간 태권도를 하는 그 마블 히어로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무협지를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의를 설명을 하잖아요. 동작에 담긴 의미와 내면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모든 액션물이 똑같은데 사실 액션물은 액션이 2% 들어가고 감정이 98% 들어가요. 칼 한 번 벨 때 생각 10마디씩 한 번 베고 상처 보면서 생각 10마디씩 하고. 제가 더 잘 돼가지고 언젠가 연락이 닿는다면 그 웹툰 그리시는 분 가도화. 계시는데 네, 박용재 작가님께 이제 센놈이랑 가도화랑 그런 거 하셨는데 조언도 좀 구해보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전투 묘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의 지혜를 좀 빌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계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태권도 히어로물. 아까 소개에 완전 힙합 같은 글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 문화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이거 약간 퓨전 국악 아닌가. 힙합이라기보다는 힙합 같은 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힙합 같은 거라는 건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힙합 같은이라고 쓴 거긴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쿠키 먼탑은 아이유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근데 사실 쿠키 먼탑이 아이유면은 래퍼들은 어떻게 해요? 약간 이런 게 힙합이기 때문에 시쳇말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은 너 완전 힙합이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사실 락을 더 좋아합니다. 아, 저도 락 좋아합니다. 저 오는 길에 체리 필터 5 드립니다. 체리 필터. 너무 옛날. 아, 너무 옛날인가요? 또 MZ세대신데 이렇게 아. 체리 필터 같은 것들. 근데 이제 MZ세대는 MZ세대라고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이제 김쿠만 작가님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작품 옛날 옛적 판교에서. 제목 굉장히 힙합하죠? 아,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 다시. 이 약간 부장님이 힙하다라고 할 때 감성이 힙하지가 않아, 힙하지가. 고맙습니다.